팁스하고 우리하고 또 차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론은. 근데 일단은 제가 큰 덩어리들은 다 이미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거 하고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밀팅 할 때는 투자사 본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팁스 사업까지는 괜찮아요. 여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B2B에서 B2C까지는 아니고 B2B 해가지고 이제 그냥 조금 이제 비용을 받고 소비자들한테 연결해주는 걸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예 이 플랫폼을 해버리면은 이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니까 확장성 있게끔 만드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팁스는 처음에 이거거든요. 0억에서 20억까지 가기 위한 여정이에요. 우리가 크게 기업의 여정을 J커브로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J커브 중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구간, 설립하고 나서 이 마이너스 곡선 구간으로 가는 구간인데, 여기까지. 여기 손익분기점, 여기 이제 창업,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마이너스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크게 확장하는 게 아니고 약간 니치성으로 가는 거예요. 좀 뾰족한 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좀 좁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범위는 아니야. 우리는 사실 그 단계는 엄밀히 따지면 지났거든.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 목표는 뭐냐면 IPO 한번 도전하는 거야. 평균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IPO에 간다라고 보고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럼 R&D는 뭐예요? 원래는 이 기술 관련해 가지고 이 스펙을 갖췄잖아요. R&D 지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걸 해야 되는데 까다로워. 차라리 우리는 그래서 팁스를 가는 게 낫거든. 그리고 동시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할 거면 우리는 너무 R&D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 확장성으로 가는 게, 그게 그렇게 까다로워. 또 중간에 계속 발표하고 보고하고 회의하고 뭐하고 해야 되고요. 이거보다 더 까다로우니까. 이거는 수치적으로 어쨌든 증명을 하면 되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방향성을 너무 R&D 가는 것보다는, R&D가 없는 건 아닌데 적당하게 우리 회사 자체 과제 수행하면서 유지를 하고요. 유지된 게 결국 재무제표상의 경상연구개발비로 잡히잖아요. 그리고 연구 노트도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서 어떻게 빨리 사업화해서 크느냐, 모멘텀, 플라이휠, 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맞겠다. 결국은 빨리 키워가지고 상장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죠. 오늘은 이거 얘기하러 온 거니까. 또 뭐 있으면 바로 예. 현재 그 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 처음 이제 법인 설립을 한 거라서 작년 재무제표만 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18억 정도고 26년도 1분기 때는 80억 정도. 혹시 정책 자금은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정책 자금은 저희가 약 10억 원 정도? 아직 덜 받은 겁니다. 아직 하반기에 할 거 또 있어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2억에서 한 3억 정도 더? 작년에 시작하셨는데 정책 자금 처음부터 알아보신 걸까요? 네, 뭐 대표님이랑 같이 해서 저희 기술이나 이런 걸 보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대표님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김태훈 대표님? 그 대표님 이제 자체 블로그나 그 사례를 보고 저희가 접촉을 했죠. 솔직하게 어떠셨어요? 다방면에 알고 계신 게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나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보통 이제 다 질문을 해답을 찾아주시니까 너무 좋죠. 대표님 만나게 된 거는 설립 전에 만났어요. 아예 그냥 없는 상태에서 만났고, 여기서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시작부터 같이 한 케이스예요. 좀 달라요, 여기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다 이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거고 뭐하고 했는데, 이제 그 처음에 도소매업 위주로 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 하길래 제조업으로 바꾼 케이스예요. 아예 처음부터 셋업을 할 때. IPO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표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떠세요?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확장성 있게 생각하게 된 거죠.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서 그걸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이건 뭐 하루 이틀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주 보면서 이제 창업자의 어떤 역량이나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IPO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겠다, 그런 이제 감이 오는 거지. 수치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건 아니고. 앞으로 IPO 상장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은 설립 동기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 업종에 좀 있었고, 그러면서 좀 스토리텔링이 있고, 거기다가 사업 추진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상대를 설득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신 편이죠. 특장점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인가요? IPO까지 갈 정도면 사실은 특장점이 좀 많다고 봐야죠. 그럼 일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업종과 업태 정도 변경하고 아이디어 정도 추가한다고 하면 그럼 대략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이제 뭐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매출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다를 테고, 예. 근데 보통 한 5억에서 10억, 여기는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잘만 설계해서 하면. 아 제조업이나 도소매에서요? 도소매로는 안 되죠. 도소매로 하더라도 업종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벤처기업, 창업기업, 연구개발 전담 부서, 뭐 ISO, 특허 2건, 상표, 뭐 디자인 이런 것도 동시에 다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설립하고 나서부터 바로 해서 다 끝났어요. 그 스펙을 갖추는데 얼마 정도 걸렸어요? 한 10개월? 그럼 이 중에서 벤처 인증을 받으면 좋은 점은 뭐예요? 결국 기술 기업에 대한 거니까. 기술 기업에 대한 인증이니까.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결국 이제 기술 보증 기금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특허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 특허 기술이 어떻게 사업화가 되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니까 돈이 많이 나왔겠죠. 밀어주려고 할 거고. 사업 진단하면서 여기 금방 죽겠다 혹은 되게 살겠다. 혹시 요거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요. 예. 거래처가 있어야 돼요. 일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죠. 그리고 매출이 확보가 안 된 기업들은 기술 개발하다가 망한 기업들을 한 30% 정도 본 것 같아요. 보통 자기가 직장에 다니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 동종업계에 있다가 이걸 차리기 전에 이미 거래처 확보해놓고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도 예를 들어가지고 창업 전에 미팅을 할 때 그럼 이거에서 매출을 바로 발생을 시킬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이 거래처 있고 이런 거에서 법인 매출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하죠. 그럼 기술 개발 말고 또 어떤 걸 병렬적으로 해야 될까요? 마케팅이죠. 고객 끌어들여야죠. 결국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면은 플랫폼을 완벽하게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데모 버전이라도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 시장 반응을 좀 봐라. 시장 반응을 보고 안 되면 드랍시키고 다른 쪽을 한다든가 변경을 하든가 해야지. 완벽하게 개발을 해놓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투입이 이미 많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뭐 자본이든 인력이든. 근데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원하지가 않아. 그럼 아무 의미가 없거든. 왜 우리 회사 안 되냐? 왜 스펙을 자꾸 돈 들여서 갖춰야 되냐?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정된 예산에서 경쟁을 하는 구조인데 이거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되냐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답변을 못 드려요. 그거는 그 경쟁의 시기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든지 갖춰야 될 거는 최대한 갖춰놓고 들어가서 한 번에 통과를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려요.